모두들 한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공책 준비하셨죠? 한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공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한자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느라 이제 부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부수에 대한 것도 설명하느라 이번에는 8글자 8글자씩 배우면서 내외와 전후, 공간, 방향이란 단어를 배웠죠. 오늘은 동서남북과 상하좌우 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공간 어떻게 썼었나요? 빌공자에 사이간자를 썼습니다. 내외, 안 내자와 바깥 외자를 이렇게 쓰셨죠. 이번에는 방향, 저번 시간에 썼던 거 기억나나요? 무방자와 향하다, 향할 향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후라는 단어를 배우셨습니다. 이제 오늘 배울 한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들이 뭐라고요? 안과 박, 앞과 뒤를 배웠으니 이제 동서남북과 상하좌우를 배우겠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단어 동력동자입니다. 부수는 나무 목자고요. 어렸을 때는 나무 사이로 해가 뜨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 배우기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좀 다르게 배우기 때문에 그냥 그건 넘어갈게요. 그런데 나무 사이로 해가 뜨는 모습이 좀 어울리기는 해요. 사용하는 단어는 동아시아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명을 말할 때 동쪽을 의미하는데요.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 한국, 일본 즉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죠. 이건 선역 서자입니다. 부수는 덮을 아자인데 덥다는 의미가 아니고 밤이 되면 새가 둥지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밤이 됐으면 해가 어느 쪽에 떠요? 서쪽에 있죠. 즉 새의 둥지를 그린 한자를 통해서 새가 둥지로 갈 때가 언제다? 해가 서쪽에 가 있는 밤이다 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방금 동아시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서아시아도 있거든요. 서아시아는 이 아시아 대륙에서 굉장히 서쪽, 즉 아프가니스탄부터 터키 정도를 이르는 말이라고 해요. 이번엔 남쪽을 배워야겠죠. 동서남북이니까. 이건 남역남자예요. 부수는 열십자고요. 어떤 종이 일종인 악기의 모양을 본떴다라는 이렇게 본떠서 만든 한자라는 유래가 있어요. 이 악기가 항상 남쪽이라서 남쪽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아까 남아시아라는 명칭이 있을지 여러분들 혹시 궁금했다면 인도나 스리랑카 등 남쪽에 위치하는 나라들을 말하고요. 좀 더 정확하게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라는 단어도 사용해서 아시아라는 거대한 대륙에서 동서남북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이 한자는 북역북자예요. 부수는 비수 비자인데요. 비수는 이렇게 짧고 날카로운 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선역 서자처럼 비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요. 사람이 서로 등지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래요. 사용하는 단어는 북극성, 북두칠성 등 주로 방위의 기준점이 되는 단어가 많아요. 북아시아란 말은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러시아라는 어떤 지형을 물론 위치는 아시아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사회문화적으로는 약간 유럽에 많이 속해 있어서 주로 북아시아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고요. 주로 여러분들이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에서 주로 북쪽이 방위의 기준점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한자는 위상자인데요. 상이라고 발음하고요. 부수는 한 일자입니다. 일자 위에 무언가가 얹어져 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위를 뜻하고요. 사용하는 단어는 혹시 여러분들이 책이 상하권으로 나뉘어져 있거나 상중하권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상권이 첫 번째 권을 뜻합니다. 이 한자는 아래 하자예요. 상자와 마찬가지로 한 일자가 부수인데요.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에 한자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물건 혹은 밑 또는 끝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단어에서 사용하냐면요.
책에서 하권은 무조건 마지막 권이에요. 그 외에 하자가 들어가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이 한자는 왼좌, 즉 왼쪽을 의미하는 좌라는 한자고요. 부수는 장인 공자예요. 장인이 손에 공구를 쥐고 있는 모양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도와준다는 의미의 한자, 도울 좌자라는 한자도 있는데요. 바로 사람이니 사람 인자 부수의 옆에 왼쪽 좌라는 의미가 있고요. 보좌하다라는 단어에서 쓰이거든요. 주로 여러분들 왼쪽으로 차가 방향을 꺾으면 뭐라고 불러요? 좌회전이라고 부르죠. 이 한자는 오른쪽 우자예요. 왼쪽 자와 어디가 다른가요? 네, 왼쪽 자와는 달리 장인공자가 아닌 입구자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부수는 다른 입구자예요. 왼쪽 좌처럼 똑같이 아랫부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식사할 때 여러분들 입에 밥을 넣는 손이 어떤 손이죠? 왼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른손이 많죠. 그래서 식사할 때 밥을 먹는 손을 뜻한다고 하고요. 재미있게도 똑같이 도울 우자가 있어요. 사람인 편에 오른쪽 우자를 쓰면 되는데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왼손, 오른손 모두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단어에 사용되죠? 우회전,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제 또 다음 장으로 넘겨서 여러분들 다음 쪽에다가 역시 오늘도 8글자를 쓸 겁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방향에 대한 한자예요. 첫 번째 한자는 동쪽입니다. 여러분들 동서남북 가면서 4개의 방위 배우셨죠? 4개의 방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동쪽입니다. 동력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역 서자를 한번 써볼게요. 서쪽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역 서자를 쓸 때는 이렇게 다 그려놓고 이 사이를 이렇게 하나, 2개가 들어갑니다.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네모를 닫아줍니다. 그럼 이게 선역 서자입니다. 그 다음에 남역 남자를 써볼게요. 남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남역 남. 마지막으로 북역 북자를 써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신 다음에 하나 해놓고 이렇게. 자, 이게 북역 북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쓸 한자는요, 상자하고 하자인데요. 이거 보세요. 상자도 한 일자가 부수고요. 하자도 한 일자가 부수예요. 그런데 상자는요, 이렇게 한 일자 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위를 뜻하는 윗상자가 되고요. 하자는 요 아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래 하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왼쪽 좌우 상하 좌우에서 왼쪽과 오른쪽 한번 해볼게요. 왼쪽은요, 예전에는 이게 손을 뜻한대요. 왼쪽은 이렇게 공구를 쥐고 있는 손, 그리고 오른쪽은 입에 밥을 넣는 한자. 이렇게 해서 얘가 좌고 얘가 우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왼쪽 할 때의 좌자고 이게 오른쪽 우자입니다. 오. 자, 오늘 여기 이렇게 쓰셔서 아래로 쭉 연습하세요. 오늘 배운 한자는 공책에 정리해서 사진 찍어 과제방에 올리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